자, 저희가 피해자분과 접촉이 됐습니다. 인생에서 나한테 이런 일을 벌어질 줄 상상도 못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러셨어요. 네, 피해자는 현재 20대 남성인데요. 7살 때 공터에서 놀다가 그 피워둔 모닥불이 몸에 옮겨 붙으면서 왼발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거에도 4차례 수술을 했었고요. 오른발에도 화상 흉터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경미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왼발 수술하고 또 내원 치료 받고 하는 걸 다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에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 왼쪽 발목이 안쪽으로 접혀서 바닥을 제대로 못 디디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명문대 출신 의사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규모도 크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한 정형외과 전문 병원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화상 피부기 때문에 저희가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소견서만 떼고 다른 대학병원을 예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저희 알아보니 발목 잘 보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라고 해서요. 내원을 했고요. 실제로 이번에는 수술 날짜까지도 이곳에서 잡게 됩니다. 자, 뭐 일단 과거에도 왼발 수술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피해자분은 뭐 이번 수술도 그냥 그렇게 잘 되겠지, 뭐 치료 잘 받고 퇴원하면 되겠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오르셨다는 거죠. 수술 시간 2시간이었습니다. 마취가 풀린 뒤에 피해자는 당연히 잘 됐나 수술 발 상태 확인했습니다.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이쪽 발이 아닌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수술하는 날 이제 간호사랑 이제 구두 설명까지 다 했어요. 어디 수술하냐, 그래서 좌측 발목 수술한다 얘기까지 다 했는데 척추 마취하고 이제 눈 떠보니까 발을 한번 봤는데 이제 좌측 발이 무거워야 되는데 기부스까지 하면 근데 좌측 발은 엄청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측 발을 들어봤는데 우측 발은 또 무거운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화가 나는 것보다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픈 발은 왼발, 그런데 수술한 발은 오른발. 아까 보면 수술 마취 동의서에서도 분명히 좌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수술 당시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뭐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CT 찍고 이런 검사들 해야 되잖아요. 역시 당연히 다 왼발만 했습니다. 또 수술 당일에도 수술실 들어가서 간호사가 이름 물어보고 수술부에 어디냐 해서 또 저 왼쪽 발목입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척추 마취와 수면 마취까지 하고 지금 수술이 끝이 났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 피해자분의 얘기처럼 왼쪽 부분이 좀 무거워야 되고 이제 깁스하면 그런데 왼쪽은 좀 가벼운 느낌이고 오른쪽이 무겁다. 보니까 오른쪽 멀쩡한 오른쪽 발뼈를 절단하고 철심 3개를 박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요. 그래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발 수술을 한 걸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참 이게 왼쪽 오른쪽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지금 왜 이게 수술한 오른발입니다. 엉뚱한 철심이 걸 철심을 박아놨습니다. 철심이 박혀 있네요. 예, 지금 엉뚱한 곳을 수술을 했는데 일단 좀 담당 의사라든지 병원의 해명을 좀 들어보면 일단 수술에 참여한 직원 얘기를 합니다. 수술 준비 자체를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약간 착각을 했다라고 하고 또 이제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릴 때 또 화상을 좀 입었기 때문에 오른발도 화상, 왼발도 화상이니까 요게 어딘지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또 취재를 좀 해보니까 진료의하고 집도의가 같은 의사거든요. 그럼 진료 본 의사하고 만약에 집도 의사가 좀 달라가지고 중간에 뭐 착오가 있다면 간혹 저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왼쪽인 걸 알고 진료를 하고 집도도 똑같은 사람이 했는데 이렇게 이게 잘못될 수 있나? 이거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일단 해명 자체는 이 온전하지 않은 그 화상 부위 때문에 헷갈렸다. 이게 지금 해명입니다. 일단 뭐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현재까지 많은 언론의 기사가 보도됐는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보도가 된 내용도 일부 있어서 뭐 아쉬움이 크다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 전달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이게 참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네. 제가. 예? 그렇습니다. 뭐 과장된 일이 있었다고는 해도 어쨌든 뼈를 절단하는 수술이었잖아요. 우리 뼈를 절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말 좀 사실
그냥 멀쩡한 뼈를 절단했다는 게 너무 사실은 끔찍합니다. 무슨 뭐 과대 좀 한 설명이 있었다고 해도 이거는 한 사람의 멀쩡한 발을 평생 못 쓰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보하신 분께서 이제 왼쪽 발은 수술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양쪽 발을 다 못 쓰잖아요.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개월간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간 입원을 할 후에도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지방으로 내려가겠다 하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걱정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비 받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치료 돕기 위해서 병원 근처에 월세방 얻어줄 테니까 재활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재활을 4개월을 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른발을 복숭아뼈를 잘라놓고 이제 그 안에 철심으로 다 박았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지금 예전으로는 피해자분 모습입니다 지금. 네. 걷는 예전으로는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재활을 그래도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예전에는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백 변호사님, 뭐 이건 명백하게 의료 과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병원에서도 의료과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진 않죠. 아,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렸다라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병원 입장에서는 원래 왼쪽 발 수술하려고 했잖아요. 왼쪽이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아서. 예. 그 부분은 수술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그래서 왼쪽 발이 뒤꿈치가 이제 닿는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또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도 구부리는 각도의 제한은 일부 있겠지만 앞으로 경과를 더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생각보다 오른쪽도 잘 쓸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일단 병원 측에서는 이 보상과 관련해서는 예. 한국의료배상공제조합에 5월 보상을 신청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일단 환자가 치료하는 과정을 지켜본 뒤에 결과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하자는 의사를 공제조합 담당자한테 의견을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또 환자분이 혹여 불안해하거나 할까봐 매주 1회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병원에 대한 불만과 원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이와 별개로 또 추가 보상이나 배상 또 피해자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피해자 얘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피해자분은 보험회사에 산정해 주는 금액으로 그냥 합의해라, 뭐 합의해서 치우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고 합의 문제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얘기하니까 예. 12월 안에 뭐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본인 얘기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부터가 좀 그렇습니다. 언론사에 나오면 본인들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아, 이 피해자 지금 나이가 29살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 9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지금 계셨다는 건데 네. 모르겠어요. 이게 피해자 주장이긴 합니다만 보도가 나오면 우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뭐 이걸 직접 얘기하든 애둘러 얘기하든 네.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너무나 명백한 과실이에요. 뭐 오히려 과거 소송 따질 것도 없어요. 아주 뭐 명백한 실수인데 그걸 병원이 약간 협박하는 모양새로 지금 이건 피해자 주장이긴 하지만 근데 피해자 얘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왼쪽이 좀 아파도 원래는 뭐 축구나 등산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해서 왼발을 좀 대신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오른발을 이렇게 엉뚱하게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또 주관적인 것도 아주 큽니다. 왼발, 오른발 부분. 수술했기 때문에 한쪽이 뭐 균형이 맞다. 이거는 병원적 생각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관적으로 왼발이 원래 아팠는데 오른발 엉뚱한데 필요 없는 것을 지금 잘라버린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 부분이 위자가 꼭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다른 데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일단 피해자 얘기에 따르면 금액을 좀 제시하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상당히 큰 착오가 있었고 피해액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가 일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오른발이 제가 봤을 때는 연구 장애가 지금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연구 장애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위자료가 매우 크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엉뚱한 데 수술했는데 그거를 갖고 그냥 넘어갑니까?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좀 위자가 돼야 되고 배상이 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병원 측이 오늘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고 아마 지금 만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팅을 하면서 합의와 보상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